인생에서 외모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 혹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외모에 대한 신경을 놓고 살고 있지 않은가? 사람이 얼굴보다 마음이 이뻐야지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오산이다. 같은 죄를 짓더라도 잘생기고 이쁠수록 형량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특히 나이가 50이 넘어간 사람들이라면 더욱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갓난 아이도 잘생기고 이쁜 사람을 좋아한다. 나이가 들면서는 귀찮다 번거롭다는 이유로 외모를 가꾸지 않지만 나이가 들수록 잘 관리된 이미지와 외모가 중요하다. 매력적인 외모가 중요한 부의 상징이 되었다. 그러면 어째서 외적인 것이 여전히 더 중요할까? 우리는 가속화된 시대에 살며 외형 뒤에 감춰진 깊은 정보를 알아내려는 의지를 잃어가고 있다. 수많은 정보들은 이미지를 통해 빠르게 전달된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면이지만 내면의 모습을 전달할 기회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예를 들어 옷을 정갈하게 잘 입은 사람은 일도 정갈하고 꼼꼼하게 할 것이라는 인상이 생기지 않는가. 사람에 대한 평판은 외모에서 시작한다. 말 한마디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도 친해지고 싶게 생긴 사람이 있고 외모만 보고 나서 전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구분된다. 그만큼 외모는 중요하다. 특히나 나이가 들면서 외모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옛날 젊은 시절에는 청춘의 힘이 우리의 외모를 자연스럽게 관리해 주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노화와 생활 습관으로 인해 더욱더 관리를 해줘야 한다. 어릴 적에는 세수만 해도 얼굴이 윤기가 났지만 이제는 이것저것 바르고 신경 써야 한다. 외모는 능력이고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50이 넘은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외모 관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은 귀찮고 사람이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늙어가야 한다고 말이다. 물론 맞는 말이다. 하지만 모두들 그렇게 생각할까? 분명 나보다 나이 들어 보이는데 얼굴에서 윤기가 나고 매끄러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온화하다는 인상도 준다. 그들도 나와 똑같이 늙어가지만 외적인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는지가 다르다. 나와 동갑인 연예인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의 외모는 어떤가? 단순히 저 사람은 연예인이기가 하며 치부했던 많은 것들이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더욱 많은 차이가 생긴다. 물론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들처럼 꾸밀 필요는 없다. 다만 외모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가꾸려고 노력하려는 마음가짐의 차이다. 너무 겉모습에 신경 쓰지 않으면 어느 날은 거울 속에 내 자신이 너무 늙어 보이면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지난 날을 후회하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외모 관리는 자신의 자존감을 위해 필요한 존재다. 또한 아름다움은 모두에게 환영받는 속성이다. 잘생기고 매너있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기회를 얻는다. 그러니 오히려 이러한 관계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지 않을까. 외모를 가꾸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졸부들처럼 온몸에 비싼 명품을 휘감을 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깔끔하게만 가꿔라. 여러 군데 꾸깃꾸깃 구겨져 있고 냄새가 나는 옷차림과 구겨 신고 지저분한 신발은 당연히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멀리하고 싶은 인상을 준다. 비싸고 다양한 색깔은 아니더라도 그저 깔끔하기만 해도 훨씬 호감 가는 인상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표정이다. 외모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항상 부드럽고 온화한 표정을 지어라. 매번 부드럽게 웃으면서 살짝 변하는 표정 변화는 그 사람을 여유 있어 보이게 한다. 몸매보다는 자세에 신경 써라. 항상 구부정하고 어정쩡한 자세에서 허리만 쭉 펴도 사람이 달라 보인다. 여기에 건강한 식단과 운동으로 관리까지 하면 사람이 멋있어 보이고 실제로 자신감도 올라간다. 좋은 풍채에서 좋은 인상과 기운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니 유행보다는 나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어라. 내 체형에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나와 체형이나 분위기가 비슷한 연예인들이 어떻게 입고 다니는지 눈여겨보면 좋다. 반드시 비싸지 않아도 된다. 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옷을 꼭 많이 사지 않고 매장에 가서 많이 입어만 봐도 나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을 수 있다. 고급스러워 보이기 위해서는 옷의 소재를 꼭 체크하고 원색보다는 부드러운 색감을 선호하는 게 좋다. 외모가 주는 장점은 남들보다 앞선 출발선에 설 수 있다는 것이다. 예쁘게 꾸미고 나간 날은 사람들이 유난히 친절하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고 나의 마음가짐도 달라진다. 마음 저 밑에서부터 자신감이 솟아오른다. 그러나 너무 후줄근하게 외출했을 때는 사람들을 최대한 안 마주치고 얼른 집에 오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 그러니 부티가 아니라 귀티나게 보이도록 노력하라. 물론 외모가 전부는 결코 아니다. 외모도 중요하고 실력도 중요하다. 외모가 주는 장점은 남들보다 앞선 출발선에 설 수 있다는 것이다. 키가 188cm 이상인 남자들은 183cm 미만인 남자보다 13.4%나 돈을 더 많이 번다. 능력이 같아도 잘생긴 사람은 못생긴 사람보다 임금을 10%나 더 받는다. 같은 제목이라도 미녀는 무죄일 확률이 더 높다는 미국 자료도 있다. 미국 남성들은 외모에만 쓰는 비용이 연 15조 원이라고 한다. 그만큼 외모가 주는 장점을 잘 알고 활용하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세상이 그러니 귀티 나도록 노력해서 손해볼 것이 없다. 귀티란 귀족적 세련됨을 갖춘 것을 말한다. 전화할 때 목소리, 운전할 때, 걸음걸이에서도 귀티가 나는 사람들이 있다. 의사 전달의 56%는 몸짓, 표정, 시선에 의존하며 34%는 목소리 톤에 그리고 7%만이 발표 내용에 의존한다고 한다. 그렇기에 머리 손질과 의상 말투로도 당신은 충분히 변할 수 있다. 하지만 명심해라. 외모에 대한 전략을 잘 사용하되 결국 끝은 실력이다. 사람을 질주하게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실력이다. 외모만 믿고 능력 개발을 등한시하면 생명이 결코 길지 않다. 외모에 정말로 자신이 없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좌절하지 말고 실력을 2배로 길러라. 이 세상은 당신이 넘어지면 잔인하게 짓밟고 지나가지만 당신이 일어서면 우러러 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외모가 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계신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실력이지만 그 실력이 빛을 나게 해주는 것은 외모입니다. 둘은 아예 별개라고 생각하고 한쪽을 소홀히 하면 결국에는 될 일도 해내지 못하는 법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외모가 주는 힘이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하루에 만나는 사람들은 많지만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정말 짧은 찰나만 봤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외모가 주는 힘은 정말로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직도 외모의 힘을 믿지 않거나 버려지는 분들이 있더라도 속는 셈 치고 옷차림을 깔끔하게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런다고 하루 만에 인생이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런 나날들이 쌓이면 나에 대한 평판이 좋아지고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씩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기를 희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에는 삶에 더 유익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10년만 젊었으면 다들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따로 비싼 돈을 들이지 않고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믿고 따라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위를 보면 시간이 지나도 유독 별로 나이 들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타고난 거겠지. 그동안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셨나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포 노화와 관련되어 많은 연구를 해온 박사들이
밝힌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지금보다 10년은 젊어 보일 수 있는 과학적인 노화 예방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동안 소리 듣는 사람들은 이미 다들 하고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곳저곳 아프고 머리카락에도 힘이 없고 몸 전체가 푸석푸석해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 원인은 우리 몸의 노화가 진행되어서 그런데요. 노화를 막는 방법은 바로 세포를 촉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목이 자주 마르고 손끝에 물기가 말라 책을 넘기기 힘든 이유는 다 세포 건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는 우리 몸이 건조하지 않았는데요. 우리 몸은 유아기의 몸무게 71%나 차지하던 수분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하여 성년기에는 60%, 노년기에는 55%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몸이 더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노화를 늦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노화나 건조 현상은 40대를 넘으면서 가속화되는데요. 생선을 말려두면 수분이 다 빠져나가 비쩍 마르는 것처럼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피부가 주름지고 건조해지는 원리입니다. 또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은 우리 몸의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건조해졌기 때문에 기능이 떨어져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비슷하게 치매는 뇌세포가 건조해져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세포 건조를 막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 당근과 사과 주스를 마셔라. 당근과 사과 주스는 신기능을 강화하여 세포의 건조를 막는 대표적인 항노화 음료입니다. 옛부터 동양의학에 따르면 인간의 하체는 식물에, 뿌리 상체는 땅 위로 나와 있는 잎이나 줄기와 같다고 합니다. 당근은 과도한 수분으로 인해 몸이 찬 사람에게 아주 좋다고 합니다. 과일 중에서 사과는 원산지가 북쪽 지방이고 색도 붉어 몸을 차게 할 염려가 없습니다. 당근과 사과에 소금을 더하면서 수분과 영분이 균형을 이루게 되므로 더 효율적으로 세포에 수분을 공급할 수 있어 노화 방지에 최고입니다. 게다가 당근과 사과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130개가 있어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아주 효율적입니다. 아침마다 당근과 사과를 함께 갈아 주스로 만들어 드시기를 권합니다. 두 번째, 욕조 목욕을 통해 하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체가 따뜻해지면 신기능이 활발해져서 노화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샤워보다는 욕조에 물을 받아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몸이 따뜻한 물 속에 들어가면 혈관이 확장되어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심장이나 폐를 통한 노폐물의 배설도 촉진되므로 불필요한 수분을 몸 밖으로 쉽게 내보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감신경의 작용이 억제되고 부교감신경이 우세해지기 때문에 긴장이 풀려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정체되었던 혈류가 원활해져 몸도 따뜻해지고 이로 인해 배설 작용도 활발해집니다. 욕조 목욕의 온열 효과로 신기능이 활발해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면 불필요한 수분이 원활히 배출되므로 세포가 수분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습니다. 또 욕조 목욕을 하면 우리 몸의 땀샘이 열리면서 피지샘에서 피지가 분출됩니다. 이때 피부에 있는 오염물질이나 세균도 함께 나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땀샘에서 나오는 땀과 피지가 섞여 피지막이 생성되는데 이 피지막이 피부를 촉촉하게 만듭니다. 이런 점에서 욕조 목욕은 노화를 막고 젊음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적당한 단식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듣습니다. 아침을 꼭 먹어라. 아침을 먹어야 하루가 든든하다. 아침을 챙겨 먹어야 복이 온다. 하지만 사실 세포노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침을 먹거나 식사를 많이 하는 것이 노화를 촉진시키는 아주 안 좋은 방법입니다.
아침을 거르거나 식사를 많이 하지 않으면 영양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하시지만 사실 뇌세포나 근육세포를 움직이는 요소는 오직 포도당입니다. 혈액에 당분이 부족하면 저혈당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은 단백질 같은 다른 영양소가 부족할 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당분은 인간의 생명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당분을 효율적으로 섭취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 식사를 거하게 하지 말고 당근과 사과 그리고 소금을 넣은 주스를 마시는 것입니다. 오전 활동에 필요한 당분과 비타민을 섭취하면서 위장에도 부담을 주지 않는 최고의 식사법입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이뇨, 배변 등 몸의 배설 능력이 향상되므로 몸에서 불필요한 수분은 사라지고 본래 수분이 필요했던 세포는 촉촉해집니다. 점심도 꼭 많이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죽 정도의 가벼운 식사면 충분합니다. 간단한 국수도 좋고 저녁에는 좋아하는 음식을 드시면 됩니다. 이때 양은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하루 총 섭취 열량이 평소보다 줄었으므로 저녁에는 식사량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먹고 싶은 것을 억지로 참아야 하는 스트레스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화를 늦추는 하루 식단과 식사법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건조해진 세포의 수분 흡수력을 되찾아 노화를 늦추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당근과 사과, 그리고 소금을 넣은 주스를 드세요. 당근과 사과에는 풍부한 미네랄이 있고 신기능을 강화하고 세포 노화를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욕조 목욕은 온열 효과로 신기능이 활발해지고 혈액 순환이 잘 되면서 불필요한 수분이 원활히 배출되므로 세포가 수분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욕조 목욕은 노화를 막고 젊음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적당한 단식. 인체 생리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흡수는 배설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즉,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소화 흡수를 위해 위와 소장으로 혈액이 몰리기 때문에 배설기관인 신장이나 대장, 직장에까지 충분한 양의 혈액이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몸 전체의 배설 능력이 떨어지고 동시에 신으로 가는 혈류도 나빠집니다. 적당한 단식을 통해 우리 장기가 쉴 수 있는 시간을 줘서 이후 음식물 섭취가 원활히 되어 세포에 적절한 수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셨나요? 정말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법, 쉽게 따라하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대로만 하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어디 좋은 피부과를 다니냐고 질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루 만에 인생이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런 나날들이 쌓이면 시간이 갈수록 젊어지는 나를 발견할 것입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씩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기를 희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에는 삶에 더 유익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건강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건강해야 행복한 것이고 행복해야 건강해지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건강한 사고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에 꼭 필요한 소금에 관련한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들어왔을 텐데요. 싱겁게 먹는 것이 건강해지는 지름길이다. 나트륨은 피해야 한다. 국물을 마시지 마라. 그런데 우리 몸의 농도는 약 1%의 소금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쩌다 눈물이나 땀을 맛보면 짜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신체를 구성하는 요소의 소금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액체 예를 들면 눈물, 침, 땀, 소화액, 척수액, 림프액, 위액, 인슐린 등이 모두 소금물입니다. 만약 농도가 낮아지고 소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면역력이 떨어지고 근육 움직임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영양분을 섭취해도 흡수력이 떨어지고 뇌에서는 체온과 호흡 조절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또 소금이 부족하면 그만큼 몸의 수분도 부족하게 되어 심각한 탈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대부분 눈치채지 못해 만성 탈수증이 되고 심각한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혈관에 탈수가 생기면 혈액이 끈적해져 혈관이 막히는 혈관계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과 소금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곳이 신장인데, 나트륨이 모자라면 심장의 사구체가 망가져서 심부전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링거를 꽂는 이유도 바로 소금 보충을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소금을 먹어야 할까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에 섭취할 소금 권장량을 5g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트륨 기준으로는 2g인데요. 소금은 5g인데 나트륨은 2g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바로 소금이 전부 다 나트륨이 아니라 소금의 40%만 나트륨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60%는 염소로 구성되어 있어서 소금이 곧 나트륨은 아닌 셈입니다. 즉,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경계해야 하는 것은 나트륨이 과다하게 들어간 새우젓, 간장, 짜장 소스, 코코아, 단무지, 피자 같은 것들이지, 소금 자체가 우리 건강을 망친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오히려 나트륨이 과다한 음식은 줄이되 소금물을 마시는 것이 다음과 같은 효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불면증 개선입니다. 소금을 섭취하게 되면 뇌세포의 신경 전달 물질 생성에 영향을 미쳐 수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소금을 섭취하면 전해액이 증가해 멜라토닌 생성이 촉진되며, 따뜻한 소금물은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긴장을 없애주고 안정을 주어 편하게 잠에 드는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노화 예방입니다. 소금물을 마시게 되면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이유는 소금에 있는 알칼리 항산화 효과로 인해 죽거나 파괴된 세포를 제거하고 빠른 속도로 세포의 조기 노화를 방지하기 때문인데요. 사과를 반으로 자르고 그대로 두면 점점 갈색으로 변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시죠? 사과가 공기 중에 산소에 의해 산화된 결과입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체내에서도 비슷하게 작용합니다. 그렇기에 산화는 노화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소금은 알칼리 성분으로 항산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죽거나 파괴된 세포를 제거하고 빠른 속도로 세포의 조기 노화를 방지시켜줍니다. 세 번째, 면역력 강화. 소금물을 마시면 신진대사가 활성화되면서 면역계 항체 생산량을 늘립니다. 그래서 독감 및 기타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상처의 회복이 빠르고 체온 조절이 빠르게 되어 몸 전체의 면역력이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금의 효능은 소화기능 개선입니다. 소금은 위장과 대장벽에 남아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대장 운동을 도와 소화작용을 돕습니다. 그 이유는 소화를 돕는 위산은 소금에서 일부 물질을 받아 위산을 만드는데, 소금이 부족하면 제대로 위산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화가 잘 되려면 소금물을 꼭 먹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짜게 먹으면 안 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일하고 공부하고 움직일 때 필요한 모든 활동 뒤에는 체내 노폐물이 쌓이기 마련입니다. 몸으로 들어오는 건 못지않게 밖으로 배출해야 할 것이 쌓여갑니다. 소금은 그런 찌꺼기를 품어 땀이나 소변을 통해 밖으로 짜내고 빼냅니다. 며칠 전에 먹은 염분이 그대로 몸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소금은 우리 몸에서 계속 배출되고 있습니다. 채워지면 쓰고 또 밖으로 빼내면서 끊임없이 순환하게 됩니다. 보통 하루에 10g에 달하는 염분이 소변과 대변, 그리고 땀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활 습관이나 사는 지역, 하는 일, 체질 등에 따라
소금의 필요량이 각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커피를 달고 사는 사람이라면 카페인의 이뇨 작용으로 인해 소변 배출이 더 심합니다. 수분과 함께 빠져나가는 나트륨 양도 상당한 셈입니다. 요즘 많이 마시는 에너지 음료와 심지어 처방약에도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손실되는 물과 소금의 양이 상당합니다. 이런 패턴이 계속되면 몸속은 만성적인 탈수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독 주스로 불리는 과일 주스에는 상당량의 칼륨이 있습니다. 과채 주스를 열심히 먹으면서 염분을 섭취해주지 않으면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깨집니다. 이런저런 물이나 음료를 마셔서 수분 섭취가 많은 것 같지만 몸속 염도를 맞춰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몸은 자연스럽게 수분도 배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분이 충분치 않는 몸은 물을 보유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이토록 다양한데 그 사람의 생활속 맥락은 고려하지 않고 하루에 며칠을 먹어야 하며 그 이상은 안 된다고 어떻게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소금 섭취는 정책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자연스러운 요구에 따라 몸이 스스로 조절할 일입니다.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고 맛있다고 느끼는 간 역시 다릅니다. 그러니 좀 짜게 먹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짜게 먹어야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소금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소금의 종류는 크게 상관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되도록이면 함염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암염은 바닷물이나 호수가 증발해서 결정으로 굳어진 것으로 히말라야 암염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소금 강산으로 5억 년 전에 바다가 증발하고 남은 소금 덩어리이기 때문에 중금속과 각종 공해물질로 인한 오염으로부터 안전합니다. 히말라야 소금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불순물이 적은 화이트 솔트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금물 마시는 방법은 우선 200ml 물병에 물을 넣어 준비해 주세요. 두 번째, 그리고 깨끗한 소금 1.8g을 넣어 소금물로 만들어 주세요. 세 번째, 소금물을 섭취하시면 됩니다. 평소 싱겁게 드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너무 짜게 먹기 힘들기 때문에 조금씩 소금 농도와 물의 양을 늘려가세요. 소금물을 너무 많이 드신다고 생각이 들면 소변의 상태를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건강한 사람의 소변은 물을 탄 맥주처럼 맑고 투명하면서 약간의 노란빛이 색깔인데요. 이 색을 참고하셔서 몸 상태를 살피면서 소금물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소금물의 농도를 찾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떠신가요? 소금에 대한 무조건적인 안 좋은 인식보다는 소금물을 적절히 활용해서 치매 예방, 노화 예방, 불면증 개선과 같은 좋은 점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인 소금을 잘 활용해 건강과 행복을 모두 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